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시가 전임시장 시절 추진됐던 주요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는데 여기에는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시장은 사업 중단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사업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0대 시의회 첫 시정 질의에서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담당과나 실국에 중단을 지시하는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언론상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시장님께서 사직 언론이 왜 그렇게 나오시죠? 생활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해왔던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사직구장 로드맵 관련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상반기 업무 보고에는 저희가 올해 지금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일정들이 쫙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다 빠져 있고 조정 검토로 돼 있어요. 여튼 의원님 그 명시적으로 이게 중단이라고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명시적으로 이제 중단으로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명시적으로 행정 절차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전 시장은 북한 랜드마크 시설은 야구가 주된 기능이 아닌 전시 공연장 등 복합 문화 상업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도심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직야구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송우현 의원은 2028년 시작돼야 할 본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은 입지나 사업 주체, 재원 등이 확정도 되지 않은 구상 단계의 사업 때문에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시장은 설계 공모 등 필요한 절차를 시기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편 이날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배영숙 의원은 부산 글로벌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부산 시민 160만 명이 동의한 글로벌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심사에서 멈춰서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재수 시장은 법안 발의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 되면서 안정적인 사료 생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피 신품종 만원을 개발했는데요. 생산성과 경제성까지 높이면서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논을 가득 메운 초록빛 작물. 농민들이 예치기로 작물을 베어내고 수확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작물의 이름은 만원으로 소와 같은 가축의 먹이가 되는 풀사료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여름철 사료 작물입니다. 기존에 많이 심던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약해 논에서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만생종 사료피 만원을 개발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생육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만원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실제 만원은 기존 제주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약 13% 정도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개발과 함께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 저장 방법까지 표준화해 농가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벼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작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핏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쌀 수급 안정과 그리고 풀사료 자금률 향상을 위해서 전략 작물로 이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겨울철 재배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이모작이 가능해 같은 논에서 연중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고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금까지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또 기존 조사료 수확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침수 피해가 거의 없이 배수가 안 되더라도 잘 자라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종자비보다 종자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그 사료비 절감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50곳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한 뒤 오는 2028년부터는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에 맞선 신품종 만원이 축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중학생 10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특히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 소년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보다 적절한 예방 교육이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노래 연습장, 여학생 1명을 둘러싼 중학생 무리가 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복도 CCTV를 의식한 듯 피해 학생을 애워싼 채 폭행이 이어지고 배를 움켜쥔 피해 학생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괜찮냐? 그런 것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무것도 안 하고.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 노래방 안에서 3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한 이후 이곳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피해 학생은 밖으로 끌려 나와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A양. 눈 부위 타박상과 복부 통증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양을 불러내 수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평상시에 좀 감정이 안 좋아하면 그 뒷담화하니 그런 이유. 또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돈을 빼앗는 등 A양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범죄 영상을 쉽게 접하면서 폭력이 집단화, 영상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과 공유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영상물들을 이제 학습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모방 범죄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 또는 범죄자 등을 동일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고 봐야겠죠.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해를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에 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와 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경남 핵심 현안과 내년도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지사는 24일 국회에서 유이동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두 특별법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와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도 국비사업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제조 AI, 로보틱스 밸리 구축과 조선해양 피지컬 AI 실증 테스트 필드, 방산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우주산업 3D 프린팅 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거제 통영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철도 건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3,169억 원 규모의 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4일 서울에서 제9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선국이 투자유치 전략과 대기업 첨단산업 투자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한수 도지사는 민선 8기 동안 37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경남의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선 9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기업별 전담 체계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과 연계해 삼성중공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남도는 투자 협약 체결부터 기반 시설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첨단 산업 메가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6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순찰 중이던 부산경찰청 외사전담팀에 미국인 관광객 일가족이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0대 미국인 관광객은 3,000달러가 넘는 거액의 현금이 든 지갑과 고가의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려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외사전담팀 경찰관들은 이들을 안심시킨 뒤 택시 회사를 추적해 기사와 연락 후 택시 뒷좌석에서 분신물을 확인하고 관광객에게 돌려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광역 예방 순찰대 내 외사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국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점과 거제점이 다음 달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반면 이미 폐점이 결정된 경남 지역 매장 6곳은 연장된 회생기간 안에 폐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창원FC가 26일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홈경기부터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는 모든 홈경기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창원FC는 누구나 부담 없이 경기장을 찾아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홈경기 무료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료화 조치로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년층, 유소년 축구팬 등 더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FC는 또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팬 참여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는 경남 통영 육지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됩니다. 경남도는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10월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육지도는 주민 약 1,900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육지 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식수댐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가 적게 내리면 저수율이 낮아져 제한급수가 반복되는 등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남도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 가뭄 때도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동만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국토위 간사는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주도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정동만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도시철도 정관선 등 부산의 핵심 SOC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이어가며 부산의 발전을 위한 예산과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우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옮기는 것은 해군 장교 양성체계와 진해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체 개발 사업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의원은 해사 총동창회 및 지역 안보단체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 저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 동안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동 726명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고 62명은 출생 신고 후 입양, 206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상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입양 가정 위탁 등 가정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박상훈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경우 공정위가 처분 기준과 조사 절차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8,700억 원을 넘는다며 공정위 처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업 피해와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시의 노인 복합단지 조성 사업인 하하캠퍼스 명칭 변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 부산시 의원은 시가 최근 주민소통도 없이 하하캠퍼스의 이름을 세대공유 캠퍼스로 바꿨다며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라는 당초 사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마중물 사업과 다수의 개방 행사가 진행됐고 240억 원대의 예산까지 편성된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임 시장 지우기를 중단하고 하하캠퍼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회식 자리 등에서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A경정을 대기 발령하고 피해자 조사와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감찰을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와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4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새벽 2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선 끝에 1시간 40여 분 만인 4시 15분쯤 초기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낚시도구 제조업체 등 4개 점포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녕군 대안면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A씨가 작업 중 리프트 난관과 천장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천막 설치를 위해 리프트에 올라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